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차별금지 바로 알기 귀한 시간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년이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국민대회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국민대회 영상 한번 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외칩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나는 거룩한 대한민국의 방파제입니다. 국민대회는 공성의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였습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대평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들이 이쪽으로 퍼레이드를 못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땅을 국민대회가 지키는 방파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 손자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네,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10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5년에 1회 통합국민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2024년도에 10회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내자 하는 주제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국회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막아야 될 법안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학생인권법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는 그 어떤 대회보다도 중요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 다음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바로 초반에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이번 이 국민대회에 단결된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거룩한 방파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2015년부터는 동성애 퀴어 축제반대 국민대회로 시작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그 명칭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 없나요 혹시? 보시면 올해 2023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두 번째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인권 특별법, 요 제정 반대,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성혁명, 성오염 교육, 요 네 가지를 주제로 거룩한 방파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는 대회장 오정호 목사님께서 지금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 이영 교수님하고 김원평 교수님, 박한수 목사님, 조영길 변호사님이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한마디로 연합운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방파제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연합운동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으니까 올해로 25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도 6월 1일 날 그들이 예스 퀴어라고 하는 주제로 을지로 이 지역에서 작년에 열었던 장소에서 거의 이번에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퀴어 축제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한테 계속해서 문의 오는 게 뭐냐면 퀴어 축제 안 하는데 왜 국민대회를 하느냐 이렇게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건 다 잘못된 정보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잘못된 정보들을 지금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6월 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에 맞서 거룩한 방파제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성애 퀴어 축제의 목적이 뭐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퀴어 축제에 많은 사람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이 퀴어 축제의 장소로 불러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 이 퀴어 축제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TV에서 중계를 못하고 있죠. 만약에 호주 마디그라 축제처럼 방송을 해버리면 아마 이 방송의 그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 축제장으로 뛰쳐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방파제는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우리나라 600년 수도 서울의 대로를 우리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릴 때에 저희가 국민대회를 하면서 반대편에서 국민대회를 열었던 사진입니다. 사실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하려면 이 중앙 대로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나라 도로의 중심이잖아요. 이 도로로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땅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퀴어 퍼레이드가 그곳으로 지나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아마 간절한 소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가 그 지역을, 그 땅을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퀴어 퍼레이드를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서 을지로, 종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퀴어 퍼레이드를 반드시 막으려면 우리 서울 중심 도로를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는 이 국민 여론, 퀴어 축제라고 하는,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등에 업고 여론을 등에 업고 그들은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동성결혼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 이름으로 그들은 이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빨리 접근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갈 수 있는 게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는 이렇게 세워져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국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다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 거룩한 방파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는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순례단이 지금 현재 226개 시군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국토순례를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국토순례에 대한 내용을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5차는 국민대회가 끝나고 난 7월 10일부터 진행이 되어가지고 휴전선 155마일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저 지도에서 보시면 동서남북을 방파제를 지금 다 세운 겁니다. 그럼 딱 세워놓으면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있지 않으세요? 우측 동해도, 서해도, 남해도, 그리고 북쪽 휴전선 앞도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놓으면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들잖아요. 저 안에 226개 시군구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다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세워가지고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에도 거룩한 방파제를 꼭 세워야 된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이번 저희들이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금씩 우리에게 불안감을 던져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여부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67%,
찬성이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퀴어 문화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말하는 퀴어 문화축제라고 나오니까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다가 65% 가까이 되고 퀴어 축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28%가 거의 29%가 퀴어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광장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냐? 다행스럽게 거의 68%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서울광장 사용 목적이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 가족들 또 문화 행사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곳에서 퀴어 축제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에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68%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는 한 21%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퀴어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참여할 수 없다가 76%,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가 14.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 한 56%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30%가 인정을 한다. 좀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전국에 있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물어봤더니 30%가 인정을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처벌인데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처벌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이거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더 위험한 지금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반대한다. 처벌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42%니까 거의 40대 42%입니다. 그럼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41%에 가까이 되고 만들면 안 된다는 사람이 45%. 이제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통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제3의 성에 대한 문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손 놓고 앉아 있으면 1년 안에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해도 계속해서 해가 가면 불리해지는데 점점 그 위기가 높아져 가는데 참 걱정이 되는 그런 통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통계 결과를 딱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큰 뉴스가 하나 던져졌죠.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고 청주지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얘기하면 남성 5명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 남성들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 주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말로만 들었던 외국에서만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이 5명의 남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도 여자와 같이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라고 판결이 현재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5명의 남성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여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성이니까 여성 화장실 갈 수 있죠. 여성 사우나 들어갈 수 있죠.
여성 기숙사 들어갈 수 있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판결이 지금 내려졌다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목사님들도 아마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 학생인권절이 폐지가 돼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수고하신 분들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그 당에서 그 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으니까 아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거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각 지역은 지역 조례니까 그 지역만 해당되지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에서 다 그것이 그 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는 각 지역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 학생인권 법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일이 바로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열리면 바로 그 일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고 우리가 맡고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도 25회째가 지금 6월 1일 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죠, 반드시.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우리의 교육 현장인 학교도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질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저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동을 하질 않아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6월 1일 날 전국에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저희가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많이 동원시키고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들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 청년 기수단을 5,00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교회에 공문도 보냈고 또 중대형 큰 교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50여 개의 교회,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학생 청년 기수단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거의 90% 이상은 핑계대고 이유대고 행사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또 무응답. 90%가 넘는 교회가 한 10% 되는 교회만 지금 준비해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5,000명이 기수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개인 참가자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큰 교회가 안 나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테트라포드와 같은 사명자들과 신앙인들,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도 기수단이 되겠습니다라고 개인 신청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기수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또는 거룩한 방파제를 치시면 저희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거기다 글을 남겨놓으시면 신청서를 내시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단톡방 이런 데다 글을 올려놔도 아마 저희 관계자들이 다 어느 단톡방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지금까지 열리고 있거나 열렸던 적이 있는 곳이 9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에서 앞으로 올해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지난주에 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10번째 도시가 퀴어 축제가 열리는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10개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 그리고 2년 동안 퀴어 축제를 하지 않았던 제주에서 또 2년 만에 다시 퀴어 축제를 열리겠다고 또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 동성애 물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미혹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6월 1일 날 오후 1시에 대한문 앞에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모여야 막을 수 있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그저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 바닷물 속에 던져진 테트라포드와 같이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이 성혁명, 성오염의 이 쓰나미들을, 그 파도들을 다 막아내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6월 1일 대한문 앞에 1시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방파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파제를 6월 1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차를 준비하고 있고 버스를 대절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